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지금으로부터 벌써 얼추 1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헤어졌던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부모님 되시는 분으로부터 연락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부끄럽게도 그 연락에 저는 정말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이유도 여기 계신 인생 선배님들께서 제게 따끔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래서입니다. 제가 정신을 번쩍하고 제대로 차릴 수 있도록 말이에요. 편의상 남자친구라고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홀어머니 밑에서 컸어요. 아버지는 제 학창시절 내내 많이 아프셨습니다. 점점 쇠약해져가는 아버지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지만 아버지의 병원비를 책임지랴 저와 함께 사는 생계비를 책임지랴 정말 고생하시는 어머니의 모습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저와 어머니는 이 힘듦을 평생에도 좋으니 아버지가 계속 살아계시길 바랬어요. 하지만 아버진 제가 성인이 되자마자 세상을 등지셨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병마와 싸워오다 보니 아버지도 많이 지치셨던 거죠. 그래도 저희는 아버지 병원비랑 생계비를 빠듯하게 벌었고 그간 큰 병 하나 얻지 않았기에 빚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몰랐었는데 아버지는 본인이 이렇게 아플 것을 예상하셨는지 사망보험금이 정말 억소리가 날 정도로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그 돈으로 저를 대학도 보내고 뒷바라지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돈 중 일부를 미천으로 삼아서 장사를 시작하셨어요. 좋은 위치에서 시작한 장사이긴 했는데 입소문도 점점 퍼졌고 장사가 점점 잘 되었어요. 텔레비전 방송에도 출연할 정도로 그 지역의 맛집으로 자주 소개되곤 했어요. 저도 그래서 낮엔 대학교에 나가 공부를 했고 공부를 마친 밤엔 어머니의 가게에 돌아와 어머니를 도왔어요. 어머니는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제 마음이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머님도 내심 좋아하셨기도 했고요. 매일 어디 가면 딸내미인 제 자랑을 하곤 했거든요. 그렇게 점점 형편은 나아졌고 살만해졌죠. 저 또한 취업에 성공하여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여자들이 그렇듯 다정한 남자에 끌리게 되어 있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게 다정하게 대해주는 그 사람이 제가 살면서 처음 만난 남자친구였으며 제 세상의 전부라고 여길 수 있었죠. 자연히 연애를 몇 년 하게 되었고 저는 이 남자와 함께할 미래가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어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였고 결혼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남자친구도 저희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렸고 저도 제 예비 시댁이 될 곳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시아버지 되실 분은 오랜 시간 동안 교편을 잡으셨던 분이셨고 시어머니가 되실 분은 전업주부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언행이 조금 하게 되는 화법이셨죠. 자세하게 생각하라고 하면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몇 가지 짚어보자면 저희 아버지가 오랜 시간 병원에 있다가 돌아가셨고 하니까 그 병은 유전 아니니? 그러다 우리 아들도 혼자 되면 어쩌나 몰라? 라고 하시는데 이게 말투가 경박스럽지도 않고 굉장히 우아한 화법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모르게 시댁에서는 그게 유전으로 생각이 드셔서 걱정하실 수 있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떻게 자랐냐는 질문에 어머니 혼자 장사를 하셔서 고생을 많이 시켰다고 했더니 아유 억세시다 하시길래 제가 무슨 뜻인가 싶어서 네? 라고 하니까 아니 혼자서 어떻게 이렇게 야무지게 키우셨는지 너무 대단하다 느껴져서 그래 하시는데 이게 기분이 묘한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콕 집어서 말은 하지 못하겠는데 이게 애매하게 기분은 나쁜데 티내긴 굉장히 어렵고 자칫하면 제가 되바라지게 보일 것 같고 그런 거예요. 시아버지는 이런 느낌이 없으셨는데 시어머니랑 대화를 하면 계속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장사를 하시니까 장사꾼이라고 낮잡아 부르질 않나
계속 묘하게 신경을 툭툭 건드리는 거예요. 제가 되물으면 아닌 척 하시고 참 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회사가 어머니가 일하면서 지내시는 곳과 상당히 멀어서 취직 이후에는 작은 소형 아파트를 하나 구매해서 살았어요. 아무래도 서울에서 혼자 사는 것도 마음이 많이 쓰이는데 치안이라도 좋아야 되지 않겠냐고 어머니께서 제 명의로 하나 구매해 주셨거든요. 제 남자친구는 그 아파트가 제 명의란 사실은 모르고 있었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뿐 아니라 제게 아버지 몫으로 나온 사망보험금도 미리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사망보험금 일부를 미천 삼아서 장사를 시작했지만 제가 모르는 사이에 재산을 점차 조금씩 불러나가셨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부자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를 감사하게 받았죠. 그리고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되니까 어머니가 불려나간 돈 중에서 아버지가 받은 사망보험금 8억 정도를 제게 주셨어요. 제가 너무 많다고 했지만 돈 없이 결혼을 하게 되면 작아지는 경우가 종종 있고 서울에서 지내게 될 건데 집값도 억소리 나지 않냐고 하시면서요. 아버지 없이도 이렇게 대견하게 자란 것이 너무 자랑스러우니까 엄마 노릇 좀 하게 해달라고 하시는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죠. 그렇게 저와 남자친구는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는 이제 곧 남편 될 사람이니까 제가 모은 돈과 어머니로부터 받은 돈을 알려주었어요. 그랬더니 입을 떡 벌리면서 어머님께 너무 감사하다면서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남자친구가 자신의 어머니께 이 얘기를 했나 보더군요. 물론 처음부터 알아차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갑자기 살갑게 변한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가 솔직히 마땅찮았고 못마땅하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부담스럽기도 했죠. 왜냐하면 갑자기 호칭도 얘, 너 이런 거에서 새아가로 바뀌고 살가워지시니까 무섭기도 했거든요. 그래도 어른이 제게 그렇게 먼저 다가온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 것처럼 느껴져서 제 나름대로 예의를 차렸고 살갑게 대했습니다. 어머님 하면서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 어머님께서 예단과 예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랑 남자친구는 생략하기로 이야기가 끝났거든요. 제가 남자친구랑은 생략하기로 했는데 전에 듣지 못하셨냐고 공손하게 물어보니 성질을 빽 내시면서 그래도 챙기고 할 거는 다 챙겨야 되는 것 아니겠냐며 썽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종이를 내미셨죠. 그리고 제가 모은 돈 1억과 어머니께 지원받은 8억으로 전 9억을 가져가고 남자친구는 모은 돈 5천만 원에 시댁에서 2억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제가 6억 5천 정도 더해가는 셈이죠. 그래서 집은 제 명의로 하기로 했어요. 제가 진짜 몇 천만 원 더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몇 억씩 더 가져가니까요. 당연한 소리잖아요. 물론 아직 집을 계약하기 전이었지만 저희는 그렇게 정했었죠. 그런데 어머님께서 제게 종이를 건네면서 그래도 남자기를 살려주기 위해서 집은 아들의 명의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당황스러웠고 못 들은 척을 하면서 어머님, 이 종이는 뭔가요? 하면서 펼쳤는데 진짜 목록이 너무 어이가 없는 겁니다. 저희 그렇게 11억 5천만 원으로 제가 7억짜리 집 해가고 남자친구는 제가 집을 해가는 대신 모든 예식 비용과 신혼여행 경비, 기타 등등을 지불하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남은 돈은 저희 부부 비상금으로 쓰기로 했고요. 그렇게 남자친구 돈은 많이 깨져봤자 대충 1억이라고 치면 저희가 남길 예상 비상금은 3억 5천만 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내미신 목록의 금액이 딱 3억 5천만 원이더군요. 처음엔 숫자를 잘못 세웠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3번이나 다시 세어도 3억 5천만 원이 맞더라고요. 목록의 내용도 정말 가당치도 않아요. 에르메스라는 최고급 명품 가방 3개, 밍크 모피 코트 2벌, 최고급 전자제품들과 동시에 본인 희망사항이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다시 종이를 접어 어머님께 돌려드리며
어머님, 저랑 남자친구가 정했을 때는 제가 집을 해가긴 하지만 서로 예물과 예단을 주고받지 말고 저희끼리 잘 살자고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제가 저것들을 다 준비하면 저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아주 공손하게 여쭈었더니 어머님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호호 웃으시며, 어머, 세아가 너는 여자이지 않니? 원래 이렇게 사소한 것들은 여자들이 챙기는 거야. 역시 어리다 어려.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제가 웬만하면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맞춰드리고 싶은데 금액이 너무 커요. 저희 집 구하고 예식이랑 신혼여행에 돈 쓰고 남은 돈은 혹시 모를 미래를 대비해서 저축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예기치 않게 저희가 예상한 비상금의 액수와 딱 맞아 떨어지네요. 그리고 제 쪽에서 일방적으로 해달라고 하시는 것도 조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언짢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죄송합니다. 하고 자리에 일어서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의 표정이 180도 바뀌면서 제게 호통을 치시고 소리를 높이면서 눈앞에 놓여있던 커피를 제게 뿌리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애비 없이 자란 며느리 될 사람이라 우냐우냐 해주었더니 어따 대고 두 눈 똑바로 뜨고 어른들이 하면 내내 하면 따를 것이지 따박따박 말댔구야. 너희 엄마가 너 그렇게 가르쳤니? 이래서 집안을 보고 결혼해야 된다니까. 됐다.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지거라. 기분 드럽게 진짜. 하시는 거예요. 저는 순간적으로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조차 되질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이 아줌마랑 엮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요. 돌려드리려고 했던 목록이 적힌 종이는 제가 다시 챙겼어요. 파혼할 건데 원인이 남자친구의 어머니이므로 위약금을 내게 하기 위한 증거로요. 종이를 챙겨나가는 제 모습에 무슨 희망을 보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나가는 길에 종업원 분께 잠시 밖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고 물었고, 다행히 종업원 분도 당황하시는 듯 하였으나 절 따라 나와 주셔서 그 자리에서 CCTV를 주실 수 있겠냐고 조용히 얘기를 드렸습니다. 원래는 경찰 동행하에 주시는 곳도 많은데 그곳에서는 바로 주실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드리고 난 이후에 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정말 아무렇지 않은 티를 많이 낸다고 냈는데 막상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니 저도 모르게 그만 왈칵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머니는 제 눈물 섞인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어주셨고 일단 진정하라고 저를 달래셨어요. 그러고 난 이후 이 결혼은 다시 생각을 해보자 하셨죠.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했어요.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시어머니 자리에 앉을 사람이 너무 독하다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어른들끼리 다시 해봐야 할 것 같으니 일단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죠. 사실 그로부터 며칠 뒤에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거든요. 상견례도 할 겸 겸사겸사로 마련한 자리였어요. 사실 저랑 남자친구가 알아서 결혼 준비를 착착 하고 있었고 저희 어머니랑 시아버지 되실 분께서 바쁘시다 보니까 부모님들끼리 인사를 나눈 자리는 자꾸 미뤄졌었거든요. 그렇게 식사를 하게 되는 날, 식사가 나오기 전부터 식사가 전부 끝날 때까지 남자친구 어머니의 언행이 다소 불쾌했고 지나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만 그렇게 얕잡아 보시는 거면 아무렇지 않았는데 혼자서 고생고생해서 키워준 저희 어머니까지 싸잡아 낮은 사람 대하듯 대하시니 참 기분이 이상하더군요. 남자친구랑 남자친구네 아버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인지 두 사람 다 어머님께 몇 번씩이나 주의를 주고 그렇게 굴어도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시는 듯 했어요. 식사가 다 마무리되고 디저트가 나와 입가심을 할 때 저희 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저번에 저희 딸과 만났다고 들었습니다. 하시면서요. 어머님께서 네, 이제 저희 집 며느리 될 아이니까 좀 데리고 다녔습니다. 하셨죠.
네, 압니다. 집에 새롭게 들어올 가족이 되니까 데리고 다니시며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도 이해가 되죠. 다름이 아니라 딸아이에게 들었습니다만 제 딸아이 얼굴에 커피를 뿌리셨다고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그 말을 끝내자마자 남자친구랑 아버님께서 소스라치게 놀라시면서 어머님을 붙잡고 그게 사실이냐고 물어보셨어요. 어머님은 당황하는 듯 하면서 제게 너 입 정말 싸다. 결혼하고 나서도 그렇게 엄마 하면서 이럴 거니? 그리고 사돈, 전후 사정도 듣지 않고 제게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제게 바락바락 대들길래 저도 순간 이성을 잃고 그렇게 행동했던 건데 지금 생각해보니 다소 지나쳤던 것 같네요. 사과드릴게요. 아가, 미안하구나 하셨어요. 아버님께서 여보! 지금 그게 무슨 태도야? 하셨고 남자친구는 엄마 라고 말을 하며 안절부절했죠. 그런데 어머님의 발언은 저희 어머니의 화를 부추기는데 일조했어요. 어머니는 제게 그 종이를 꺼내라고 얘기하셨고 저는 그 종이를 어머니께 건네었죠. 어머니는 종이를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에르메스 명품 가방 3개에 밍크 모피 코트 2벌. 사돈? 이제 신혼이고 젊은 아이들에게 1,000만 원이 넘는 텔레비전은 대체 뭡니까? 그리고 냉장고 가격 또한 아주 몇백은 우습네요. 어머니의 말에 아버님께서 자리에 일어나 고개를 숙이며 사돈, 마음 푸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와 상의 없이 일어난 일인데 제가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냥 그 종이 버리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하셨고 남자친구도 따라 일어나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했죠. 어머님만 꼿꼿이 앉아 계셨죠.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커다란 욕을 했다고 그래? 하시면서요. 사돈? 사돈이라고 부르지도 마세요. 우리 남편이 죽고 싶어서 죽었습니까? 제 남편이라고 떠나면서 세상에 둘만 남겨질 거 가슴 저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우리 남편 그렇게 병으로 세상 떠나고 정말 사력을 다해서 죽을 뚱살뚱해가며 우리 딸 귀하고 곱게 길렀어요. 어디 가서 애비 없는 자식 새끼라고 흉들을까 싶어서 집에서 가정교육도 아주 엄하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나도 귀에서 손 한 번 대지 못하고 쥐면 부서질까 불면 날아갈까 그렇게 키운 내 새끼한테 커피를 뿌려? 당신 제정신이야? 아니 막말로 이 결혼 우리가 기울어 이 여자야. 당신이 보낸 리스트? 그래 그까짓 거 사서 보내지 못할 것도 없지. 그럼 그쪽 집안은 뭐 해오는데? 뭐 롤렉스 시계나 외제 찬데라도 해올 거야? 어떤 나라에는 집참금까지 처가댁에 쥐어가며 귀하게 여자를 데려온다는데 집도 우리가 하고 혼수도 우리가 하고 그렇다고 시어머니 자리가 좋기라도 하면 내가 말을 안 하지. 지금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이야? 어머니는 사자우를 터뜨리시며 분노하셨죠. 우리 집에 돈 맡겨놨어? 뭐? 밍크 코트? 연병하고 자빠졌네 진짜. 살다 별거를 참. 자네, 나는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하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찬성 못해. 내가 왜 내 딸이 가시밭길 들어가겠다는 걸 지지해주나? 입장 바꿔 생각해보게. 내가 자네한테 이렇게 대하던가? 백년 손님처럼 대해주지 않았던가? 지금 경우 없는 집안이 대체 누구 집안인지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그리고 사돈어른, 저 상견례하려고 나온 것 아닙니다. 마누라 간수 좀 제대로 하세요. 지금 어디서 배워먹지 못한 짓입니까? 지금이 쌍팔년도 시대예요? 저렇게 예단예물 다 챙기자고 하면서 왜 그쪽 집안에선 챙기는 것 없습니까? 저요, 우리 딸이 데려온 남자친구 인성 하나 보고 허락했어요. 그래,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지 하면서요. 있는 사람이 더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한테 할 태도입니까? 어디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가진 숨을 겪게 합니까? 전 이 결혼 허락 못합니다.
위약금도 그쪽 집안에서 알아서 내세요. 파혼 책임은 누가 봐도 그쪽 집안은 아닙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다다다다다 쏘아내며 분노를 할 동안 남자친구도 아버님도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그저 죄송하다고만 하셨죠. 그 이후 어머닌 제 손을 끌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셨고 어머니의 집으로 함께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분노하시는 모습을 처음 봐서 당황스러웠지만 더 당황스러운 것은 그날 새벽이었어요. 아무래도 마음이 술렁거려 잠을 설치다가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어머니 방에서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당신이 우리를 두고 먼저 떠나서 귀한 딸이 이런 일을 겪는 거라고 가슴을 치며 흐느끼고 계시는데 내가 정말 불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에게도 내 마음은 우리 엄마의 마음과 같고 결혼 전부터 저런 태도를 취하시는데 결혼 이후엔 어떻겠냐고 지옥불 스스로 걸어 들어갈 생각은 없다고 단칼에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 이후 아버님이 정말 미안하다고 따로 만나자 그러셔서 만나서 제대로 사과를 받았고 어머님에게도 뭐 표면적인 사과는 받았고 남자친구와 아버님이 시댁과 왕래하지 않아도 되니까 다시 생각해보라고 재차 권유했지만 가진 고생해가며 키운 어머니 가슴에 대못 박으며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거절했어요. 그렇게 헤어진 지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물론 결혼하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남자친구와 사귈 때는 어머님께 보인 모습이 없었어요. 정말 자상했고 절 위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아마 아버님을 많이 닮은 듯합니다. 아버님이 교육자여서 훈육을 잘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저와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아버님은 이제 정말 한계라고 어머님께 이혼을 들먹거리며 기를 죽이셨다고 들었어요. 뭐 이혼은 하지 않으셨지만요. 아직까지 남자친구는 저를 잊지 못하고 제게 연락을 해오면서 미안하다고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다고 결혼하지 말고 연애라도 하면 안 되냐고 절 애절하게 붙잡는데 정말 미친년처럼 흔들립니다. 연애만 한다면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저희 어머니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고 있어요. 물론 그 사람과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이고 만나는 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많이 아파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여러분들께 잘하고 있다는 말과 위로의 말이 너무 듣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